자,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제 수량을 같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경량과 관련된 수량. 지금 이제 원래 그 내역서를 한번 다시 볼게요. 아까 작성했던 그 내역서를 보면 여기 하나 제곱미터가 빠져있네. 자, 요 내역서를 이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작성이 된 거예요. 뼈대가 지금 완성이 된 겁니다. 지금 내역서에 벽체공사와 천정공사가 있는데 경량에 구체적인 몇 가지 공석을 카테고리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 나눠놓은 것들에 대해서 뭘 구하면 되죠? 이제 수량을 구하면 돼요. 수량.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수량을 구하면 되고, 나머지 제로비, 너무비, 단가비는 우리가 누군가가 정리해 놓았던 그런 자재비 인건구에 대한 1위 대가표를 그대로 갖다가 넣기만 하면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내역 작업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 공사를 분해를 하고 수량을 파악하는 게 그냥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량을 먼저 파악을 해 봅시다. 그래서 수량으로 어떻게 파악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캐드 도면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캐드 도면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량을 파악할 때 이 수량 파악하는 거는 막 이제 하다 보면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실무에서는 이제 막내급, 뭐 막내급은 아니지만 이제 고참들이 이제 시키죠. 이제 그 막내급 되는 그 팀원들한테 시켜가지고 이제 뽑게 되는데 서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이제 두 사람 똑같은 걸 같이 시킵니다. 두 개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근데 두 개가 달라요. 그럼 누가 하나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더블 체크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수량을 뽑을 때는 우리가 출력을 한 다음에 스케일로 해서 가로 세로 곱하기 물량 산출 근거표를 작성하잖아요.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귀찮았더니 그냥 안 할 거고 우리는 물량 산출 근거표, 그래서 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할증까지 곱하가지고 하는 그런 근거표를 우리가 잠깐 설명했었죠. 첫 강의 설명했었죠.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뭐 문제가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를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해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캐드에서 찍어서 하겠습니다. 자, 약식으로 캐드에서 찍어. 요즘은 또 캐드에서 찍어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먼저 봅시다. 지금 내역서를 한번 다시 내역서 쪽으로 가서 보면 우리 벽체의 물량이 스터드를 제작하는데, 벽체의 경량 철골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봅시다. 자, 도면을 다시 와보면 결국에 이제 녹색으로 된 부분이죠.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요 길이에다가 길이를 딱 더해서 높이를 곱하는데, 이 문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냥 포함한다고 했어요. 약식으로. 자, 그러면 자, 우리 캐드에서 그냥 우리 P라인으로 뽑읍시다. P라인으로 저 중심선으로 해서 하나 뽑을게요. 자, 이렇게 중심선으로, 잠깐만, 이왕이면 자, P라인을 좀 두껍게 해서 세팅을 할게요. P라인을 어디 갔나? PL 여기 놓고 폭을 좀 두껍게 할게요. 폭을 50은 너무 크고 한 30 정도. 자, 그래서 자, 저는 두껍게 좀 했습니다. 색깔도 그냥 밝은 색으로 할게요. 하늘색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이게. 자, PL로 해서 이렇게 찍어 봅시다. 이렇게 지금 찍고 여기까지, 여기 지금 커트롤 바인드까지 하나 찍었고, 자, 중간에 벽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PL로 이렇게 찍어서 여기까지, 여기도 PL로 찍어서 여기까지. 자, 요 벽만 경량 철골 천장틀 구조체를 건져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쪽으로 빼볼까요? 이쪽으로 좀 빼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 자, 요거 길이를 다 더하면 돼요. 근데 이 길이를 더하는 게 귀찮다. 저는 이것도 귀찮아요. 이걸 캐드로 그냥 할래요. 자, 여러분들은 다 요거를 다 더해서 하면 되는데 저는 귀찮아서 요거 그냥 캐드로 다 이어볼게요. 그냥 더하기 빼기 하면서 막 실수해서 그래요, 저는. 자, 뭐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자, 이렇게 해서 다 이었어요, 일단 저는. 자, 그래서 PL로 찍어서 옆으로 빼고,
자, 요 길이죠. 자, 요 길이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죠? 높이죠, 높이. 여기 보면 높이가 2600으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요 길이에다가 2600을 곱하면 벽의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경량철골 벽체 틀 조성하는데 면적이 나오는 거죠. 자, 요거 뭐 길이를 보니까, 옆에 캐드에서 지금 옆에, 저 옆에 요 길이 있잖아요. CH 창 열고, 여기 CH 창 CH 엔터 누르면 옆에 요 창이 열리죠. 요 창 보면은 고도 길이 면적 있어요. 근데 저는 요거 면적 보면 되죠. 길이 보면 되죠. 길이가 2.85, 2.85예요. 아, 이게 2.85가 28.85예요. 28.85. 28.85, 28.85. 이게 제가 혼자 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면은 뭐 못 보고 넘어가요. 같이 하면은 내가 뭐 실수해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뭐 실수하셨다는 걸 또 감안하세요. 28점 뭐였지? 자, 28.85예요. 그러면 곱하기 28.85 곱하기 28.85 곱하기 아까 높이가 2.6을 하자고 했죠. 2.6은 75.01. 근데 우리가 소수 한 자까지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 내림하면 75.0이네요. 그러면 자, 여기 아까 여기에서 수량은 여기 스터드 수량은 70.5, 70.0 맞나요? 맞아요. 일단 합시다. 뭐 맞건 틀리건 여러분들하고 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하고 중심선을 좀 옆으로 하냐 위로 하냐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역이 뭡니다. 모든 회사가 다 같으면 다 같은 금액으로 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속고보드 치부 같은 경우 봅시다. 우리가 지금 스터드 공사하는 거는 70제곱미터로 돼 있고, 그럼 속고보드 치부는 요거 같이 이용하면 되죠. 요게 지금 이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한 면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면적을 양쪽에서 치는 거예요. 양쪽에서. 이쪽에서 투피 치고, 실 안에서 치고, 실 밖에서 치고. 이게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실 안쪽에서도 투피 치고, 실 바깥쪽에서 투피 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길이에 양쪽으로 다 치는 거예요. 양쪽으로. 이쪽에서 치고, 이쪽에서 치고. 그럼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죠. 곱하기 2예요. 그래서 어디 갔냐? 내역서 보면 다시. 자, 내역서 보면 속고보드 치부는 그러면 2P를 칠 거예요. 2P. 두 겹을 치는 면적이 이 스터드 세우는 그 면적에 곱하기 2 하면 돼요. 그러면 140 하면 되죠. 140제곱미터. 침прав하게 나왔죠.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글라스홀 치부하는 건 뭐죠? 글라스홀 치부하는 건 양쪽에 치는 게 아니라 한쪽에 치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쪽에 치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글라스 치부하는 거는 스터드 세우는 거랑 똑같다고 봐야겠죠. 근데 사실 이것도 글라스홀도 지금 약식하는 건데, 문에 당하는 글라스홀 치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빠지는 건데, 그냥 우리 소형물량, 정밀량을 해서 우리 정밀물량 뽑아놓고, 이걸 뽑아놓고 그냥 소형물량처럼 그냥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제대로 하게 되면은 글라스홀로 문에 들어가는 부분은 문에다가 글라스홀 치지 않잖아요. 그거 공지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럼 대충 봐도 문이 몇 짝이에요? 문이 하나 4개니까 뭐 2배로 보고 그럼 8배 정도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합시다. 8배 뺍시다. 일단 그러면 여기 8배 빼면 뭐 72배 정도는 아까 뭐 한 63 정도 볼게요. 63, 8배 봅시다. 저 8배에서 62 정도. 스터드는 그냥, 스터드를 그럼 75 왜 하냐면, 스터드는 어차피 천장까지 다 이렇게 문짝에, 이 문짝에 보면, 문이 천장까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천장까지 중간에 있는 경우, 그럼 위에 있는 부분, 인방 부분이잖아요. 인방 부분 어차피 설치해야 돼요, 스터드를. 뭐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문이 아닌 이상 인방은 설치가 돼요. 인방 설치하기 더 어렵기 때문에 뭐 바닥에서 쭉 올라가는 것보다 인방만 설치하는 게 더 그걸 따내고 용접하고 보강하는 비용이 더 들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공사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문을 작업하는 데 들어가는 뭐 수량이라든지 스터디의 수량이라든지 또는 인건비는 그렇게 뭐 구멍이 떨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더 뭐 줄어들거나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터드 물량은 그냥 70으로 가고, 글라스홀은 그래도 문을 공제한 거니까 62로 뺐다는 거. 자, 그리고 먹매김은 이제 바닥 면적으로 산정을 하는 거죠. 그럼 바닥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자, 바닥 면적은 뭐 캐드로 찍읍시다. 먹매김은 바닥 면적인데, 이제 바닥 면적도
우리가 요 지금 보면은 이거 뭐야? 여기 펜코일을 포함된 바닥으로 할 거냐, 펜코일 포함하지 않는 걸로 할 거냐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펜코일을 포함한 면적으로 합니다. 그게 이제 바닥 면적이에요. 이거는 뭐 잘랐다고 이제 바닥 실제로 쓰는 바닥 면적이 아니라 여기까지 커트라인 있는 부분까지를 이제 바닥 면적으로 봅시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자 여기 이만큼 기둥 더 포함하고 그냥 내경으로 보고 내경 어차피 이거 포함하는 거니까 여기 P라인으로 그냥 합시다. PL로 여기 벽 다 포함한 거니까 어차피 공사할 때는 벽 다 비어 있잖아요. 벽이 쳐 있는 게 아니니까 중심선으로 하고 여기도 중심선으로 일단 하고 다 비어 있는 거 여기도 비어 이렇게 여기만 내경으로 했네.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 우리가 처음 현장에 가보면 이 벽체가 없어요. 처음 신축한 현장에는. 그러니까 전체 바닥 텅 비어 있는 바닥 면적을 그냥 다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요건 잠깐 밑으로 빼면 자 여기 바닥 면적이죠. 자 바닥 면적이 얼마냐 여러분들 CH 창 열고 CH 엔터 누르고 CH 창 누르고 밑에 이제 면적 보면 요게 103.5예요. 103.5. 자 그러면 여기 바닥 면적은 103.5 103.55니까 자동으로 걸어놨어요. 그럼 103.6으로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벽체에 관련된 지금 수량은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됐고, 이제 천장부터. 천장은 뭐 더 쉽죠? 천장은 지금 벽체가 조금 이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천장은 뭐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근데 천장도 바닥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천장은 요 걸레바지가 요 천장도를 보고 합시다. 요 천장을 보면 여기 커트박스가, 여기서 의선이 커트박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던 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커트박스 기준으로 커트박스 넘어가지는 않을 거니까 자, 조금 바닥만 좀 조금 작아질 겁니다. 커트박스 기준으로 물량을 산출해 봅시다. 이렇게 여기 자 여기 자 됐습니다. 커트박스 기준으로 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그냥 뽑은 겁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신축할 때는. 자, 그래서 면적을 찾아보니까 98.60이에요. 98.60. 자, 그러면, 자, 면적이, 수량이 98.60. 60이니까 자동으로 걸려있죠. 자, 천정에 LGS, 지금 엠바 시스템을, 용량 철골 천정 시스템을 설치하는 면적은 98.6. 바닥 면적보다 조금 작죠. 커트박스까지 안쪽이었기 때문에. 자, 그 안쪽으로 석고보드를 치부하는 거잖아요. 또 LG에서 설치한 부분에다가 석고보드를 치부하는 거니까 면적이 같겠죠. 이거 보면 면적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석고보드 치부하는 거. 여기 지금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것도 석고보드 치부하는 것도 2P를 치부하는 것도 98.60 똑같고. 자, 천장 몰딩은 이제 길이죠. 천장 몰딩은 길이, 미터인데, 요게 조금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천장 몰딩은, 요 커트박스에도 천장 몰딩은 들어갑니다. 우리가 디테일을 좀 보면, 천장 박스에 몰딩이 같이 들어가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천장 박스의 끝에 몰딩이 들어간다고 보고, 자, 그러면 이건 다 그려줘야겠죠.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몰딩 이렇게 여기 몰딩이 벽 쪽으로 타고 가는 거죠. 이렇게 벽 쪽으로 타고 가는 거니까 이렇게 몰딩 하나 있고 사실 여기 기둥도 있네요. 그죠? 기둥 몰딩 타고 가는 거 이렇게 제대로 한번 합시다. 자 여기 몰딩 하나 들어가고 자 몰딩은 컬러를 좀 바꿀게요. 몰딩은 컬러를 녹색으로 바꿀게요. 몰딩은 컬러를 주황색으로 바꾸고 여기도 몰딩이 들어가겠죠. 여기도 몰딩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벽을 따라 가는 거니까 몰딩 길이 뭐 몰딩이 사실 단가가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물량을 수량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자 이쪽 방에도 몰딩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몰딩이 기둥을 타고 돌아가겠죠. 몰딩이
기둥을 타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몰딩을 다 길이를 했어요. 그럼 요거를 다 가지고 와서 요 길이를 다 더하면 되겠죠? 요 세 개의 길이를, 자, 몰딩 길이, 자, 요걸 다 더하면 되는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요게 51.3 더하기 51.3 더하기 이게 맨 왼쪽 거, 그 다음 가운데 빵이, 가운데 CD 14.66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더하기 14.66 더하기 요 끝방이 29.14 더하기 29.14는 91.5 그죠? 91.5 몰딩 길이가 91.5 좀 기네요. 자, 그래서 해봅시다. 여기다가 91.5 몰딩 길이도 되어있죠. 수장 몰딩 길이도 91점. 제가 뭐 이렇게 틀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대략으로 자 봅시다. 여기에 대충 50m, 여기 한 15m, 여기 30m 나오니까 거의 맞아요. 90m. 자, 그래서 몰딩 길이도 지금 작성을 했습니다. 나왔고, 그 다음에 점검구랑 등기구 타공 뭐 목매김 있는데 점검구는 몇 개가 있나요? 천장 도면에 점검구가 표시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천장도에 점검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실마다 하나씩 놓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점검구는 3개, 알루미늄 점검구 3개랑, 자, 등기구 타공은 개수를 다 세야겠죠? 그래서 요거 뭐 다 세야죠. 어쩔 수 없죠. 여기 10개, 여기가 10개, 73, 21 더하기 31,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31 더하기 12 하면 43개인가요? 43개? 그거밖에, 잠깐만. 내가 잘못됐나? 자, 등기구 다시 한번 세봅시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 3, 21 31 7, 3, 21에 10개니까 31 여기 하나, 둘, 셋, 넷 12개 31에다가 12개를 더하면 43 그래서 43이죠. 일단 개수 원형 등기구는 43이에요. 일단은 43 적어놓고 등기구 타공이 43개인데, 자, 이거 아닌가 한번 볼게요. 혹시 여기 보면 중간에 하나 있죠. 요거는 펜던트예요. 요건 펜던트니까 타공을 하지 않고 그냥 구멍만 뚫어가지고 배선이랑 이렇게 전체도 타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펜던트는 빼고 나머지 펜던트 아닌 다운라이트만 지금 계산을 해서 이렇게 개수가 나왔어요. 됐죠? 그 다음에 자, 목매김 봅시다. 목매김은 천장 면적을 확인하면 되겠죠. 천장 면적은 이 면적으로 봅시다. 아까 요거 지금 등박스 있는 데까지 면적 같은 면적으로 보면 되겠죠. 요걸로 보고, 그러면 어디 갔냐, 천장을 석고보드 면적 똑같이 98.6으로 보면 되겠죠. 98.6 다 됐어요. 이제 여러분 다 끝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뭘 공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량까지 일단 다 파악이 됐으면 이제 단가만 넣으면 되죠. 이제 단가를 여러분들 같이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대값을 먼저 보고, 자, 벽체 스터드 65형 설치하는 거, 자, 한번 찾아봅시다. 벽체 석고보드, 벽체 천장, 벽체 틀 65형 8,000원, 9,000원. 여기다 제로비 8,000원, 9,000원 적으면 되겠죠. 8,000원. 산식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안 나오지. 됐고, 그 다음에 석고보드 치부는 9.5T짜리 2겹 2P, 9.5T 2P. 그래서 벽체에다 석고보드 치부하는 게 9.5T 1P가 있고 2P가 있어요. 1P, 2P 벽체. 자, 6,200원, 7,600원, 7,600원.
6272 6276 6276이에요. 6276 6276 아유 76 농업비가 76 해배당 7,600원 들어가고. 자, 글라스울 치비하는 것도 있었죠. 글라스울이 인슐레이저 글라스울 24T 65T 24K 강도의 65T짜리로 치부했을 때 금액이 제곱미터당 3420 3420 3420 됐고. 바닥 명매김 하는 거 봅시다. 바닥 명매김이 어디 있나요? 바닥 명매김이 없어. 바닥 명매김은 이제 없네. 그러면 다른 데 목공에서 찾아봐야죠. 목공에서 일단 목공에서 찾아보면 되는데 그냥 넣읍시다. 대략적으로 3,000원 넣읍시다. 3,000원 3,000원 정도 넣읍시다. 이게 바닥 목매김이 우리 목공사에 있을까? 일단은 그냥 요거는 찾아서 넣으면 되는 거니까. 왜 없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대략적으로 넣읍시다. 대략 바닥 목매김은 3,000원 넣을게요. 뭐 제로비가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목수들이 가지고 장비들이죠. 결국에는 제로비라고 하는 거는. 자, 그리고 또 인건비도 3,000원 정도 볼게요. 너무 비싼가? 합시다. 일단 요거는 나중에 요거 금액 가지고 조금씩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요 한번 확인해 보니까 요 지금 먹을 넣는데 금액이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그죠? 여기다 바닥에다가 요 300제곱미터에다 먹을 넣는데 60만 원. 좀 비싸죠. 이거 먹 넣는데 보통 우리가 보통 먹매김은 작업자가 2명이 작업을 하거든요. 한 사람 도와주고 한 사람 이제 때려주고 하는데 2명이 작업한다고 보고, 요거 시간으로 본다면 저 정도의 물량이면은 뭐 먹매김 하는 거 한 오전 정도면 끝나요. 한 2시간 한 2시간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체 품이 20만 원이라고 왔을 때 2시간이면은 2명이 와도 반나절 일한다고 보고 좀 짜게 해서 반나절이라고 한다면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면은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60만 원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줄일게요. 1,500원 1,500원 해서 한 30만 원 30만 원도 비싸다. 30만 원도 비싸죠. 요거 더 줄입시다. 한 1,000원. 재료비는 500원 봅시다. 500원 하고. 자, 인건비 그래도 2명이서 나와서 반나절 보시면 열렬하게 반나절 작업한다고 보고 600원 할까? 600원 하고 한 1,500원 해서 이 정도 작업을 할게요. 20만 정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천장 고수다. 천장 같은 경우도 엠바, 이데카 품목 보면 엠바가 있죠. 엠바 LGS. 엠바가 어디가 있나요? 파워바 여기 있네요. 맨 위에 있네요. LGS 엠바가 7,000원, 70, 10, 10, 7,000원 만원. 엠바 7,000원 만원. 자, 그러면 여기다가 7,000원 단가에다가 7,000원 만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벽체 공사하는 건 360만 원이네요. 벽체만 공사하는데 바닥까지 지금 석고보드 치부까지 하는데 저 정도 공사하는데 360만 원에 지금 들어가고, 이제 천장은 따로 구하는 거니까 석고보드 치부, 천장에다 석고보드 치부하는 거, 천장에다가 석고보드 투피 요거죠. 투피 치부, 천장에 소피 치부하는 게 6,200원에 1,400원, 6,200원에 1,400원, 6,200원에 1,400원. 그 아무래도 뭐 재료비는 똑같지만 자재가 보면은 석고보드 치부하는 게 느낌적으로 벽에다 치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비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뭐 그 이동 틀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천장 위에서 작업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치부하는 게 조금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든다.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벽체에 치부할 때 제곱미터당 뭐 7,600원이 좀 비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400원. 다시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1,400원 정도 들어간다. 천장에다가
작업하는 건 조금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올라갔다는 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벽체보다 천장이 또 비싸죠. 농업비도 벽체보다 천장이 비싸고, 뭐 금액이는 뭐 비슷하고, 재료비는 비슷하고, 그 다음에 천장 몰딩은 어디 갔냐? 천장 몰딩 봅시다. 여기 알루미늄 몰딩 있고, 여기 W형 몰딩 미터당 2,000원, 3,800원. 2,000원, 3,800원. 전공구 봅시다. 전공구는 개당이죠. 한 개당. 한 개 뚫을 때, 한 개 뚫어서 작업할, 설치할 때 21,000원, 2만원. 맞죠? 21,000원, 2만원. 개당 21,000원. 설치비가 2만원. 그래서 3개였으니까 전공구가 13만원 나오고. 자, 등기구 타공이 어디 갔나요? 등기구 타공은 여기 있네요. 다운라이트 기준으로 하나 타공할 때마다 1,500원, 2,400원. 1,500원 하나 타공할 때 1,500원, 2,400원. 그죠? 됐고, 그다음에 먹매김 공사도 마찬가지로 이거 똑같이 볼게요. 이거 너무 짰나? 합시다 일단. 타이트하게 해서 볼게요. 1,500원. 먹매김 천장에 넣는 거 조금 어렵다고 보죠. 마찬가지 천장도 조금 어렵다고 보고 2,000원 봅시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2,000원.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경량 관련된 내역서가, 자 벽체공사가 360만원 합쳐서, 자 뭐 스터드, 석고보드, 글라스, 먹매김 각각의 금액을 합친 거죠. 여기 더블 클릭하면 여기 지금 썸 위에서부터 4개 합친 거 360만원에 천정에다 공사하는 것들은 LGS, 석고, 치부, 몰딩, 등급 타고 먹매김 다 합쳐서 이렇게 한 40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요게 경량, 지금 이제 여기 어디야? 여기 지금 사무실, 임원실 공사하는데, 요 임원실의 부분에 여러 가지 공정이 있겠죠. 뭐 바닥에 뭐 돌도 공정도 있고 마감 공정이 있고 설비, 기타 뭐 목창, 목공사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경량 관련된 벽체랑 천정을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바탕까지 들어가는 경량공사 공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300에 40만원 해가지고 합쳐서 한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내역서가 이렇게 작업이 됐고, 요게 지금 아마 합쳐져 앞으로 가 있을 거예요. 그 합쳐지면은 400만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 합쳐졌죠. 이 앞에 딱 사진이 걸려 있죠. 지금 아까 여기 360만원에 430만원, 360만원에 430만원, 여기 지금 산식을 다 걸어놨어요. 뒤에 나와 있는 금액이 그대로 여기 지금 재료비랑 농업비로 분해돼서 재료비, 농업비로 다 나눠져서 여기 재료비 1,170만원 나왔죠. 190만원. 그래서 다 산식을 걸어놔서 그대로, 벽체공사, 경량 천장공사에는, 경량공사에는 벽체 천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벽체가 170만원에 농업이 190만원, 천장이 160만원에 농업비가 270만원. 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작업하기가 좀 까다롭고, 또 비계를 매야 되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좀 까다롭습니다. 공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농업비가 조금 비쌀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합쳐서 뭐 재료비가 뭐 300만원, 400만원, 그리고 각 공정별로 나누면 이렇게 300, 400 해가지고 800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면 되고. 근데 여기는 우리가 지금 빠진 게 뭐죠? 뭐 일반 관리비라든가 이런 건 다 빠진 거잖아요. 일반 관리비, 경비라든지, 경비도 지금 포함 안 돼 있고, 일반 관리비, 경비라든가, 뭐 이윤도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직접공사, 여기 지금 보면, 자, 여기 안전관리비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에서 몇 퍼센트,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 그 다음에 뭐 보험료, 일반 관리비 같은 경우도 전체 금액이 얼마, 그 다음에 폐기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요거는 이제 농업비 재료비에 넣어야 되는 거, 알기 쉽게 그냥 전체 금액에 넣었어요. 금액에 넣고.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다 합친 금액이 이거죠. 그래서 뭐 간접공사비. 그래서 따로 뭐 여기다가는 일반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간접공사비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간접공사비가 요 금액, 지금 전체 800만원의 금액에 대체적으로 1%에서 뭐 한 5% 정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 50만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금액에. 그래서 이 800만원에다 50만원을 더하면 850만원 정도 나오고, 그래서
얼마 나왔냐? 850만 원이지. 859만 원이죠. 근데 여기 지금 만 원 이하 절삭을 단수 정리를 해줘야겠죠? 단수 정리에다가 여기에다 사실 걸렸나 모르겠네요. 489를 적어주면, 그죠? 단수 정리, 여기에 이것도 사실 걸려져 있어요. 9048, 만원 이하 절삭해서 단수 정리 해주면 전체 금액이 85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여기다가, 여기는 사실 안 걸어놨네. 그래서 850만 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지금 내역서는 뭐 입찰 당시가 될 수도 있고, 입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공사 예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일 수도 있고, 근데 일단 그 끝나고 나면 경량 업체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 경량 업체가 제시한 금액일 수도 있고, 경량 업체가 제시한 금액을 내가 미리 예측하고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금액이 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공사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기보다는 경량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사는 이거보다 더 비싸게 공사를 해야겠죠. 왜냐면 경량은 우리가 협력업체니까 거기에서 그 관리하는 비용도 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관리하는 비용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거는 딱 타이트하게 경량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경량에서는, 경량 공정에서는 요 금액만 가지고 하면은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경량 공정만 다 공정들을 다 어울려가지고 이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실제로 공사할 때 전체 금액 안에서는 850만 원보다는 조금 더 크게 좀 잡아놓고 저희도 이윤을 봐야 되니까, 자,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면 좋고, 어쨌든 자, 경량에 들어가는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1위 대가라든가 이런 표를 가지고 수량을 1위 대가 표랑 그 다음에 들어가는 그 공정을 나눠서 실제로 수량에서 물량을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수량을 여기 내역서에다가 대입을 하는 과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경량공정 관련된 오늘 수업은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눈으로만 보지 말고, 지금 이게 실습이라서 여러분들 직접 하고 제가 그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체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면 또 이게 금방 잊어볼 수가 있어서,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꼭 물수량을 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꼭 내역서를 꼭 작업을 해서 이렇게 하는 작업을 꼭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오늘 여기 경량 관련된 실습은, 경량 관련된 내역 작업 실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